1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성 질병은 여성 노인에게서 발병률이 높대요. 뼈 조직에서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전체 골량의 감소로 골절의 원인이 돼요.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죠. 정답은 2번 골다공증이고요. 특히 여기 보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여성 호르몬이 뼈를 보호해주다가 폐경기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높은 이유가 이런 여성 호르몬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에서 또 중요한 것들 볼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 뭐라고도 하죠? 그쵸. 난포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잠깐 모성으로 가서 이 에스트로겐을 주요하게 분비하는 곳은 어디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소. 난소는 여자의 내부 생식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외부 생식기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음순, 치구, 바르톨린 셋염, 클리토리스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 제가 일일이 외우지 말자고 했었는데 내 생식기는 4개밖에 없어요. 질, 자궁, 난관, 그 다음에 난소. 내 생식기 4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각각 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모성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포 호르몬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얘 그냥 분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자극시키는 놈이 있죠. 그쵸? 난포 자극 호르몬. 그건 어디에서 분비해요? 그렇습니다. 뇌하수체, 전엽. 전엽에서 분비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젖분비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기억을 하셔라. 2개 있다 얘기했어요. 후궁은 러브러브합니다. 누구랑? 옥항상제랑 하나는 옥시토신, 하나는 항이뇨 호르몬인데 이런 놈들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뇌하수체 전엽 후엽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의 앞쪽에 위치한다 해서 전엽이고요. 물론 중엽도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다 해서 후엽. 이번 국시에 나온 게 또 항이뇨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냐라고 해서 시상하부 정답으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에서 중요한 것도 본다고 했잖아요. 여성 노인에게서 생기는 거 지금 우리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 감소, 대표적인 이제 에스트로겐 감소하게 되는 게 주요 원인이었던 거. 감소함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질환들, 여기 골다공증도 있고요. 질염 중에서 노인성 질염이라고 했던 거 뭐였어요? 그쵸, 위축성 질염.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었고, 제가 칸디다 곰팡이 때문에 오는 거, 이건 뭐였죠? 칸디다 곰팡이. 그쵸, 모닐리아 질염. 이것도 기억하자 했습니다. 질염 중에 모닐리아 질염과 노인성 질염, 위축성 질염은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감소로 인해서 이런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질염의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오히려 많음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장기간 노출됨에 의해서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래 노출된 대상자가 더 잘 걸린다 했던 것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발병률이 나오잖아요. 우리 발생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잠깐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서는 발생률과 유병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놈들도 워낙 중요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발생률 시기 어떻게 됐었죠? 그쵸. 일정 기간에 건강한 전체 인구수예요. 건강한 전체 인구수 분의 위에 있는 거. 새롭게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생률이고요. 건강한 전체 인구 수분에 새롭게 생긴 우리 인구수를 얘기해요. 유병률은 뭐예요? 유병률은 건강한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그냥 전체 인구수 분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를 유병률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2교시 보건간호학교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엔 안 나왔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 볼게요. 골밀도가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기본간호 잠깐 가볼게요. 골밀도 검사.
얼마나 뼈가 빽빽한지 볼 수 있는 그 골밀도 검사. 금식 필요한 검사 아니었었어요. 골밀도 검사는 특별하게 금식은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자, 골다공증 있는 노인이 꽈당 넘어졌을 때 올 수 있는 골절, 엉덩이 쪽 그거 뭐예요? 그쵸, 고관절 골절. 이것도 여기 보기엔 없었지만 이것도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통풍이 나왔잖아요. 자, 통풍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초 영양에서요, 통풍과 관련된 내용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핵 단백질을 구성하는 퓨린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대사가 많이 된 거예요. 소모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있는 대상자 저퓨린식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요산이 너무 많이 생긴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퓨린을 요산으로 분해시키는 그 효소를 억제해줘야 되는데 그 놈이 뭐냐? 알로프리놀, 통풍약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알로프리놀은 통풍약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치매 환자를 위한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치매는요, 우리 대표적으로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뭐죠? 그쵸,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안에 치매 안심센터라고 있죠.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대상자 조기 선별검사, 조기 검진, 노인들에게 이런 것들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조기 검진, 조기 선별검사 한다. 이런 건 당연히 몇 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검진 2차 예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건소 대표적인 지방보건조직이죠. 중앙보건조직 아니에요. 지방보건조직. 무슨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됐다 하면 무조건 정답 보건소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보건소장님도 계셔요. 보건소장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추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치매. 우리나라요, 4대 보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보험은 뭐죠? 그쵸. 저는 선생님들한테 쉽게 외우게 하려고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가자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어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우리나라 4대 보험이거든요. 여기에다가 5대 보험 물어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일단 우리 노인 나이 몇 살로 정하고 있어요? 네, 65살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아니어도 치매 대상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이 나이 기준이 안 되더라도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자,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우리 간호보조 활동, 뭔가 그 행동에 대해서 집중해주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관심 돌리는 거, 환기시키는 거,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들을 주요하게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자, 운동 제한한다.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함께 부르죠. 라디오 크게 틀어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고 딱딱한 음식,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앞뒤가 구분되는 옷을 입게 하는 게 아니고 앞뒤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뒤 구분이 잘 안 되는 대상자는 앞뒤 구분이 불분명한 옷을 입는다. 이것도 이번 국시 대비하는 영상 찍으면서 얘기했었죠. 단추 같은 거 못 채우게 되면 찍찍이 같은 거 접착되는 접착이 되어 있는 부착선 옷을 입힌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응급간호의 내용인 거죠. 이것도 우리 국시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건데요. 길거리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정답 2번 반응 확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의식 확인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그쵸, 성인. 어깨 두드려 보면서 의식 확인하는 거죠. 말 걸어보는 거예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발바닥 두드려 보면서 의식 같은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이 맥박이나 호흡 확인이거든요. 우리 호흡이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러진 사람의 얼굴
가슴 10초 정도 관찰을 해요. 일반인은 맥박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슴 압박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의료 제공자는 맥박 어디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쵸, 목동맥 그거 어디예요? 경동맥이었었죠? 또 반드시 기억하실 거고 10초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해 줍니다. 영아는 무슨 동맥이에요? 그쵸, 영아는 상완동맥. 그런 다음에요, 우리 호흡이나 맥박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이 뭐예요? 그쵸, 가슴 압박 들어가야 돼요. 자, 가슴 압박은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를 하게 되는데 가슴 압박할 때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손꿈치 겹쳐서 할 거예요. 체중도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체중도 실어주죠. 깊고 강하게 하는데 몇 센치 깊이? 5cm. 5cm만큼 압박했으면 5cm만큼 다시 이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30회 했어요. 인공호흡은 몇 회예요? 2회.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 30대 2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죠? 그래서 가슴 압박을 30번 하고 2번 불고 30번 하고 2번 불고 분당 한 횟수가 뭐죠? 가슴 압박 분당 100에서 120회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아까 전에 가슴 압박할 때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다 한다고 했죠? 우리 흔하게 칼돌기라고 불리는 부분, 검상돌기는 직접 압박 안 합니다. 자, 검상돌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기본간호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성간호에서도 중요한 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위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L튜브 삽입 길이 결정할 때 검상돌기 나오죠. 코, 귓불, 검상돌기 그때도 나오고요. 자, 모성에서 대표적인 여성의 내생식기에 들어가는 자궁. 배가 점점 커질 거예요. 산모의 배가. 그러다가 자궁 저부가 검상돌기까지 높이 올라갔다 내려가죠. 임신 9개월, 36주경.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 30대 인공호흡 2번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숨을 불어넣을 때요. 1초에 걸쳐서 총 2회를 불어넣거든요. 2회를 불어넣는데 이것도 10초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거.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사용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제가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예요? 전원 켜기. 그 다음에 패드 부착. 패드 부착하는 그림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것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패드 부착하는 그림도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리듬 분석. 리듬을 분석 중일 때 우리가 손 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 떼기. 그 다음에 제제동. 심장 충격 준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할 일이 가슴 압박이라고 했었죠. 이것들은 지금 얘기한 건 워낙 중요해서 그동안에 우리 국시 대비했던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전증 환자가 의자에 앉은 채 경련을 할 때 간호보조 활동. 자, 전기 쇼크 받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경련할 때요, 우리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환자를 바닥에 내려눕힌다. 정답은 이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니고요. 우리 경련하고 있을 때 팔이나 다리 억제하거나 잡아주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내려눕히고 입안에 이물질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요, 혹시 조이는 옷을 입었다면 조이는 의복을 풀어주거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 치워주는 거, 이런 거 다 정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경련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요. 파상풍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파상풍은 몇 급에 들어가요? 상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이에요. 우리가 DTP 항목으로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파상풍은요, 우리 피부에 깊게 찔리는 상처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무슨 상처? 자상. 특히 조심. 그리고 우리 가정분만, 집에서 가정분만 할 때 가위 같은 걸로 탯줄 같은 거 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생아 가정분만 시에 가장 오기 쉬운 질환, 파상풍. 물론 3대 증상도 있습니다. 입을 앙 다무는 아광긴급, 비웃는 듯한 조소,
그 다음에 특히 꼭 기억할 거, 등이 활처럼 굽는다 해서 후궁 단장. 우리가 이거는 한자는 몰라도 되지만요. 활 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등이 활처럼 굽는다 해서 활 궁자예요. 그 다음에 경련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질환들. 모성에서 뭐가 기억날까요? 자, 모성에서 그쵸. 자간증이라고 하는 거. 임신 중독증에다가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다 같은 말인데 여기다가 경련이 추가된 게 자간증이라고 했어요. 자, 임신 중독증 3대 증상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 부담이 너무 높아. 고부담. 고혈압, 부종, 단백뇨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산모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늦어도 산정관리 20주 이내 받으세요. 산정관리의 개념도 항상 늘 강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경련 일으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왈왈거리는 우리 멍멍거리는 우리 멍멍이한테 불리는 그 질환 뭐예요? 그쵸. 광견병이라고도 하고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에서는 특히 고열 같은 게 아이에게 경련 같은 거 유발할 수 있다고 했죠. 간호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 옆으로 돌려주고 흡인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밝은 빛이 또 자극이 됐다 보니까 빛 쪼여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공중보건으로 가보면 우리 보건소 안에 여러 가지 모자보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관리실도 있고요. 신생아 클리닉 같은 것도 있고 특히 그 건강관리실에 뇌전증 환자를 위한 건강관리실 특징이 있어요. 막 이렇게 경련할 수 있다 보니까 바닥재, 딱딱하면 안 되겠죠. 탄력성 있는 재질 이런 것들인 것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쪽 발에 동상을 입었대요. 자, 우리가 동상 같은 경우는 말초 부위에 잘 걸리잖아요. 동상 단계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1, 2, 3, 4단계가 있는데 1, 2단계는 겉에 생기는 동상이다 해서 표재성, 표피성 동상이라고도 하고요. 3, 4단계는 신부성 동상이라고 하는데 특히 2단계는요. 제가 다 수포 생긴다고 했어요. 수포, 물집, 화상 2단계도 수포물집, 동상 2단계도 수포물집, 욕창 2단계도 수포물집 터뜨리지 않는다. 자, 동상 입었으니까 냉기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으니까 따뜻한 환경들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젖은 양말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준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동상 부위 마사지 같은 거, 압력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자극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들것을 이용해서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요.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해줄 거고요. 동상 부위 얼음물이 아니고요. 따뜻한 물에다 20에서 40분 정도 담아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적신 거는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소독된 마른 꺼즈를 발가락 사이에 끼워서 냉기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죠. 자,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얼음물 나왔잖아요. 얼음물에 담그는 거 있었는데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체온 조절 중추 어디죠? 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상하부잖아요.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있고 이상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으면서 열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거 그거 뭐죠? 열사병. 그때는 체온 조절 중추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신부 체온이 막 높게 올라가요. 그럴 때 얼음물에 담가준다 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은 없고 가장 많은 거, 가장 흔한 거 그건 뭐예요? 일사병이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교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2교시 보건간호학 개요에서 산업보건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진동, 드드드드드드 되는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직업병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그쵸, 레노 증후군이 있거든요. 레노 증후군. 진동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차거나 서늘한 환경으로 인해서 레노 증후군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한랭, 차가운 거 피하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상이랑도 같은 거예요. 한랭을 피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준다. 말초 부위 특히 보온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10가지씩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5개씩 좀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